현재 도쿄올림픽을 불과 6개월도 안 남긴 시점에서 스가 총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정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이번 여름에 경기가 개최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며 일본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도쿄올림픽에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IOC 바흐 위원장도 맞장구를 쳤는데요. 바흐 위원장은 7일자로 요미우리 신문 등과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희망을 전 세계에 선사하여 일본인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IOC 위원장이 직접 스가 총리를 지지하면서 도쿄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뷰가 공개되자 오히려 일본의 대중들은 바흐 위원장은 스가와 둘이 올림픽을 하기 바란다 혹은 WHO 총장과 시진핑의 관계와 비슷한 건가 라면서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며 질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매일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유럽과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8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7,570명이 새로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쿄의 확진율은 대략 10에서 20%로 매우 높습니다. 확진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 감염자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하루 검사 건수가 6만 건가량이며 매일 확진자가 600에서 1000명 사이이므로 확진율은 1% 유지하는 것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검사 수를 늘린다면 일 확진자가 수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하고야 말았는데요. 여기서 또한 일본은 한국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5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로 매우 엄격한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면 대부분 업장은 폐쇄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이후에 각종 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사태 선포 시점이 너무 늦었고 눈에 띄는 휴업 요청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작년 4월 7일 긴급사태를 처음 발령했을 때는 체육관, 스포츠클럽, 파친코, 유원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휴업 요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국민의 협조 가운데 방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음식점도 8시까지 단축 운영을 하면 지원금을 하루에 63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경제는 얼어붙게 하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또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도 휴원, 휴교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을 향해 가며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느슨해진 셈입니다. 한 일본 방송에서는 이에 관해서 많은 도쿄 시민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며 젊은이들은 건강해서 괜찮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당국은 도쿄올림픽 의지를 계속 불태우며 경기장 실험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염이 확산하던 작년 11월 초 경기장의 관람객을 정원의 86%까지 채우고 프로야구 경기를 강행하는 실험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이 악화되는 실험일 수 있다면서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장 입장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000명 이하의 인원을 입장시킨다면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공연도 가능합니다. 무늬만 긴급사태 선언이지 실제로는 코로나를 방지할 이렇다 할 대책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림픽 개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스가 정권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언이 나오는데요. BBC 방송에 따르면 현역 IOC 위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재직 중인 79세 딕 파운드 의원은 올해 7월에서 9월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관련해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방안의 코끼리로 비유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본이 공을 들였기 때문이겠죠. 일본에서 수십조 원의 손해를 매년 보면서 올림픽을 연기시키고 개최한다는 것을 누가 막기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딕 파운드 의원은 작년 2월에 일본의 크루즈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올림픽은 2년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참으로 쓴소리를 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딕 파운드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방역 상황이 매우 불만인 것입니다. 파운드 의원은 운동선수들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올려야 하며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은 선수들이 입국하기 전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도 백신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흐 위원장은 이에 관해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올림픽 방문객도 가능한 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안전한 올림픽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모더나의 경우 5월이나 돼야 승인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보고 계속해서 백신이 안 들어온다며 K방역 자랑하더니 정작 백신 확보가 늦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백신 승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임상시험도 자체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등 결국 모더나를 비롯해 일부 백신 접종은 6월께나 시작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시작 전에 백신 접종을 상당히 끝낸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막상 백신 접종이 올해 안에 제대로 될지 부정적인 반응도 해외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백신이 수백만 개가 공급됐으나 아직 1000명도 접종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불안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정도만 인구의 10%가 접종한 상태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20에서 30%가 보관이 잘못되어 그냥 버리는 사태도 나옵니다. 백신 공급은 부족한데 사람들은 맞지를 않고 보관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백신 공급과 함께 국민들 모두가 백신을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는 게 큰 변수가 되는데요. 한국은 정은경 질병청장의 7일자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백신 접종을 1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집단 면역은 11월 정도에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접종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미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록 접종 시스템에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날짜를 대상에게 미리 문자로 알리고 와야 할 날짜에 오지 않으면 리마인드 문자를 보내는 공지 시스템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백신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백신 도입이 가장 늦은 한국이 오히려 상당히 빠르게 접종이 끝나 집단 면역을 완성할 수 있다며 IOC 위원이 이야기하는 안전한 올림픽을 할 장소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도 나옵니다. 또한 한국은 서울은 물론이고 가장 최근 올림픽인 평창올림픽도 훌륭하게 마친 경험이 있으므로 굳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또 질병관리청은 올림픽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IOC는 어젠다 2020을 통해서 일본에서 불가능한 경기를 인근 국가에서 치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한국의 상당한 부분의 경기를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역이 좋더라도 경기할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겠죠. IOC에서는 선수들과 국민들이 안전한 수용 가능할 정도의 방역 수준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런던시장 선거에서도 도쿄 대신에 런던에서 올림픽을 치르자고 하면서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국가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국은 국민들의 협조 가운데 현재 확진자 1000명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위안부 갈등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양국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해외 뉴스 사이트의 댓글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이 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타 국가보다 뛰어난 방역 등을 보여줄 수 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의 행동이 보여준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줄 알면서도 협력해 나가는 모습 등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고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모습과 한국은 뭔가 또 다른 것 같다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준 한국인의 선진적 시민의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양심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주 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맞는 행동이죠. 한국인들은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면 일단 빠르게 주위를 스캔합니다. 바로 아늑하고 편안한 자리를 찾는 모습이죠. 특히 창가 쪽이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방이나 소지품을 올려두고 주문을 하러 가죠. 이런 모습은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인기가 많은 강의를 수강하거나 유명한 제품 출시 등으로 새벽부터 와서는 가방을 두고 줄을 막고는 사라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등장하는 일명 가방줄도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회사나 학교 등에 단체로 우산을 펴서 말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전 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길을 가던 중 길가에서 1000만원권 수표와 현금 20만원을 줍게 되죠. 당시 군인이고 나이가 어린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 욕심도 날 법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이를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동네에 살던 62세 주민 한 명도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31만원을 주었다며 경찰서에 이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추후에 이 돈은 한 80대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인출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흘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사히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는 너무 감사하다며 이들에게 사례금을 주고 싶다고 했지만 이들은 모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누구든지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며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소지품을 몸에서 분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고 다니는 것이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휴대폰이나 지갑을 놓고 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데 한국인의 이런 모습에 경악을 한다고 합니다.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면 말이죠. 택배 문화는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한국의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 물품을 집 앞이나 문 앞에 쉽게 놓고 가는 일이 흔한데 외국에서는 택배 기사가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쫓아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서 놀랍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관해주고 돈을 받는 전문 업체까지 생겨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인의 양심은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한 프랑스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 같은 것들은 몰래 가방을 찢어서라도 훔쳐간다. 지갑은 말할 것도 없다. 라며 이게 대체 가능한 것이냐며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서로 간의 믿음에 근거한 시민의식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보는 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져갔을 경우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공감하는 인식이 발달한 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을 돕는 선한 시민의식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양천구의 대로변 사거리에서 트럭에 실려있던 소주 600여 병이 도로로 쏟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들이 뛰쳐나와 일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죠. 쏟아진 소주병은 오류동 방향 3개 차로를 가로막았지만 통행이 막힌 차량의 운전자들이 자진의 병을 함께 치우면서 빠른 속도로 해결된 것입니다. 5분이라면 거의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나와서 앞뒤 안 보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운전자들은 소주병 때문에 도로가 막혀 통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이 도우면 얼른 해결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라고 했죠.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도운 것이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들은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엔진에 소주병, 도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올 정도로 타인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런데 이런 훈훈한 일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얼마 전 포항의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이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죠.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던 그 영상.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속의 한 트럭은 코너를 돌던 중 다수의 유리병을 바닥에 쏟게 되고 도로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닥에 깔린 유리 파편 때문에 자칫 2차, 3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 그 자체였죠. 당시 이곳은 비까지 내린 후라 미끄러움은 더욱 증가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3명의 고등학생들이 우산을 접고 달려가 유리파편을 치우며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파편을 치우는 학생들을 본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이 상황에 동참했고 길거리를 걷던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총 9명의 시민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운전기사를 도우며 상황 정리에 동참합니다.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에서 유리 파편 등으로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움직였고 비가 내리는 것도 상관없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은 학생들의 모습에 주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네티즌들도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탈 없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죠. 이렇게 한국은 전 국민이 나이를 불문하고 타인을 돕는 것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전복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 장시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가 있었습니다. 이 화물차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이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수많은 귤들이 전부 도로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는 이때의 충격으로 차 안에 갇혀 신음만 낼 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동승했던 그의 조카도 정신을 잃고 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은 운전자가 탈출하지 못하자 미친 듯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달려와서 기사님의 탈출을 도와주거나 차량 통제 등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겠죠. 이건 10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달려오던 그들의 손에 공통적으로 들려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대자루나 바구니였죠. 운전자가 사고로 빠져나오지 못함을 확인하고 길바닥에 널려있던 귤을 쓸어 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귤을 포대자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는 운전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중국에서는 말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운전자가 가까스로 나와서 귤 도둑들을 저지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들은 합세하여 운전자를 밀어냈다고 하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배달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은 떨어진 음료수를 훔쳐가려고 이곳에